안녕하세요. 서귀포시에서 왔습니다. 문화도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도 2015년부터 이제 문화 특화 사업을 했었고요. 2020년에 1차 법정 문화도시를 하고 지금 이제 2차 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이영준 센터장님께서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라든가 도시에서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었던 거라서 저는 서귀포의 사례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비전이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즈문화 서귀포입니다. 인구 19만의 도시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있는데 아마 제주시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생태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문화도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까지 가면 아주 추상적이고 또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제 농업의 위기와 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도 봄 여름 되면은 플라스틱 밀려오는 플라스틱으로 되게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제 감귤나무라고 하죠. 특히 서귀포가 온주 감귤의 이제 시작지이기도 하고 감귤 산업의 제주도에서도 감귤 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201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감귤꽃 10,000개를 예측을 했어요. 이제 2030년에는 5월 10일 날 감귤꽃이 만개를 할 거다. 보시면은 서귀포에 제가 관광을 오실 때 제일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귀포 밭담에 있는 감귤꽃 향기를 맡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이 되게 높은 경험을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인데 2013년의 예측이 2030년 5월 10일이었는데 저도 제주도에 한 10년 정도 이제 계속 있었지만 최근에 올해 되게 크게 느꼈습니다. 올해는 2020년 이제 4월 20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5월 5일 날 만개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만개일을 서귀포에서 체크를 했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고 그러면 제가 있는 이제 호금마을 좀 남원 옆인데 남원 옆쪽의 만개일은 2021년 올해 4월 29일이었어요. 지구 온난화의 속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의 이제 증인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밭을 하는 감귤 농사꾼이 느끼는 기후 변화, 바닥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 삼촌이 느끼는 기후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 위기의 증인들의 이것을 이제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무지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어떤 급격한 자연환경의 변화, 예측되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반면에 여전히 제주도도 서귀포도 개발 중심으로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대형 마트 중심으로 이제 원도심 옆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노지문화라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골목과 건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아주 중요한 이영준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오래된 미래의 여러 자산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근 15년 동안 중국의 따마라는 어떤 복부인 투기의 집단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강남화하려는 여러 이제 흐름 안에서 많은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자체가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문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문화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지역문화에 기반되지 않은 관광은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에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투입, 저효율의 이 상태를 많이 낳게 되는데, 그래서 탄탄한 문화의 원천이 되는 것들도 관광 이벤트 위주의 관광 전략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동안 제주도 그리고 이제 서귀포의 시민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뭐 영어교육도시, 힐링케어타운, 대규모 고차화를 없애면서 많은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었고, 거기 안에서 점점점 원주민분들도 그리고 이제 이주하신 분들도 뭔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감지를 하기 시작했고, 105개 마을을 만드는 노지문화 서귀포라는 것의 비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자연환경에서 빚어낸 삶의 문화, 그러니까 노지는 자연이고 노지 문화는 자연환경에서 빚어낸 삶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산섬 제주의 바다, 바람, 물, 숲, 이 모든 게 노지에서 만들어진 노지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갔을 때 이제 가면 이렇게 중산간에 가면 잣성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목장,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십소장했던 말을 이제 보호했던 어떤 돌담인데, 잣성, 밭담, 방사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유의 자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좀 삼촌들은 좀 알고 있어요.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청년회장님이나 마을회장님은 다 개발 사업을 원하세요. 105개 마을 중에 많은 마을들이 우리 개발해서 마을 돈을 좀 벌자, 마을에 수익이 되자. 그래서 마을 기업들도 뭔가 기존에 있는 용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마을 수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항상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100원을 투입을 하면 마을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항상 적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원이 투입됐을 때 마을에 더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문화도시 서귀포가 되면서 노지 문화에 대해서 이장님네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건물을 안 만들어도 마을 광고 CF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래문화자산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집하면서 다양한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지금 가장 좀 대표적인 생태문화도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노지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105개 마을별로 마을에 있는 주민이나 집행부나 사는 예술가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지장샘이 있어, 우리 마을 목장이 있어, 이런 것들을 제안하게 되면 미래문화자산 시민위원회,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건 이걸 서울이나 전주는 제도화를 했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그런데 다 만나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잘 신청을 안 하려고 하고 지정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시민문화운동으로 언론사랑 전문가랑 시민들이 미래문화자산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105개 마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노지문화를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스토리북과 맵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는 전형적인 농림어업 도시면서도 관광 서비스 산업이 전체 57.1%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지난해 2020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시를 좀 더 공급자 위주라든가 이벤트 위주의 관광도시를 생태문화도시로 바꿔가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과 이제 목표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비전과 목표를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예비도시 단계에서 본도시를 준비를 하면서 생태문화도시를 전면으로 내걸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건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느냐, 어디를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냐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귀포에 가시면 노지 소주 달라고 그러면은 냉장고에 있지 않는 소주를 주세요. 그리고 감귤 가게에서 노지 감귤 달라고 하면 하우스 감귤, 망감류가 아니라 온주 밀강, 이제 그냥 밭에서 키워진 밀감을 주시고, 이효리가 사랑한다던 노지 고사리 중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자란 고사리, 이런 부분들이 노지 고사리입니다. 그래서 노지라는 말은 일상 용어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라는 거 안에서 마을이 결국 이것의 담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전을 만들어 보니까 20, 30대들은 이거 문화 보존만 하자는 거냐, 전통문화 보존에 위한 사업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 세대라는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고민되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문화도시 또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문화도시가 이제 저희의 추진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보면 가치라는 부분들을 각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개념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문화도시 서귀포를 규정하는 언어는 이 세 가지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사업은 시민 주도로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소수의 예술계나 문화계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문화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문화로 활동하게 할 것인가, 문화 다양성, 그리고 생태문화 도시가 지향하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모든 사업에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을 설계를 했었고요. 이제 105개 마을에 올해부터 이제 105개 마을에 마을 문화 탐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도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가봤습니다, 마을에.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을들은 한 이장님네나 집행부는 한 3번 정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국 그 서귀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무장님한테 월급을 줍니다, 마을에서. 그리고 마을에 공동체 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서울에서는 시민 자산화 막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제주도 서귀포는 마을 목장, 마을 바당, 그리고 이제 마을 공간, 이런 자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자산을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5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다양성, 그러니까 한 도시, 서귀포라는 도시의 하나의 브랜딩이 아니라 미국처럼 서귀포는 105개 마을의 연방체로 보고 각각의 마을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해서 생태적인 요소를 문화와 결합을 해서 그것의 지속 가능성들을 찾는 것, 그 함수 관계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봤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괜당이라는 친족 공동체의 기반 또는 이제 이익 공동체에 기반을 했다면, 이제 5년 동안 새로운 기반 사업을 통해서 향후 문화괜당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공동체를 만드는 걸 문화도시 서귀포의 하나의 이제 전략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문화도시가,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시민사회에 기반한 시민운동 또는 시민사회에 기반한 여러 가지 중간 조직의 그 다음 버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제 그런 NPO들과 결합을 해서 마을이 새로운 문화도시 하나의 핵심 기반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랬을 때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이제 사업들을, 앞서 김해에서도 얘기 주셨지만 많은 서귀포시의 사업들을 재튜닝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청년 황희 장관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건축을 해서 도시재생 전문가기도 하신데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의 얘기는 실제로 도시재생의 한계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건물만 만드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좀 문화부에서는 관심이 좀 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가 문화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과 다른 문화 뉴딜 개념까지도 좀 더 이제 일군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많은 도시를 보더라도 한 10년 주기로 계속 이제 투입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는 결과로서 다양성이 원도심에서 사라지면서 다시 침체기로 겪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이제 도시재생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이 그런 좀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을 단위로 새로운 마을의 헌법이거든요. 마을 행하기 내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5개 마을 공동체에서 새롭게 만들면서 그 내용에 문화 복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관한 문제, 문화 경관에 관한 문제, 마을의 미래문화 유산이라는 걸 담아서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마을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서귀포는 좀 특징이 있어요. 도시 차원에서의 문화 원탁보다는 마을 단위로 다양한 원탁들이 만들어지는 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이제 집행부,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때부터 내려왔던 집행부 중심의 어떤 사업 구조가 아니라 마을의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그 주민이 있다면 그 중에 50명에서 10명, 100명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면서 행위를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7월 8, 9일 날 서귀포에서 12개 문화도시가 전국 문화도시 협의회에서 정책 포럼을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문화도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에서 이제 만든 2030년까지의 목표가 17개의 목표가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천은 잘 아시겠지만 순천에 계신 선생님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그 중에서 문화도시 서귀포에서는 저희가 이 조성계획 그리고 비전과 목표에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실현해야 될 한 4가지 정도의 목표들을 지금 조성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시민들과 토론해 가면서 앞서 얘기대로 105개 마을의 마을 향약 그리고 다양한 그 사업 속에 담아서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문화자산, 노지문화라는 자산은 많지만 아직은 청년이 부족하고 기획자가 부족하고 ICT 기술에서는 제주시에 비해서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주도 전체 도정과 연결하면서 서귀포는 생태문화도시로 특화해서 도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거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김해와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생태에 기반한 웰니스 관광 그리고 생태에 기반한 문화 관광의 기반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관광 산업의 구조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문화에서 출발을 해서 생태문화 씨앗들을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거기에 전문 인력들을 창의문화 캠퍼스에 담아서 향후 이제 20년, 30년 후에 생태에 기반한 미래문화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생태문화 도시가 뭘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결국 저희가 문화도시 서귀포 사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 노지문화 탐험대입니다. 시민들이 3인 이상 노지를 가지고 놀거나 노지를 연구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원과 지지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이제 재미있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라는 제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치원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가 같이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예술 교육을 함께 하고 아빠는 그것을 이제 사진과 스토리로 만드는 시민 모임입니다. 결국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위원회
100번 하는 것보다 그런 다양한 3인 이상 시민 모임이 지난해 30개였는데 올해 60개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김혜도 얘기 주셨지만 매년 시민들의 모임이 늘어났을 때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시민들이 생태적인 부분들을 존중하고 활동하는 것을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구조가 바탕이 돼야만 생태문화 도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그 기반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